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 수 있게 됐냐?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 잘 아시지만 우리 민족 역사가 보통 뭐 반만 년 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부터 지금 한 4,350몇 년 역사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4,몇백 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은 국가를 수없이 많이 세웠죠. 그냥 단군이 제일 처음 열어서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한 게 아니라 얼마 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시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망하면 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뭐 고조선이다, 뭐 부여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발해, 또 무슨 뭐 고려, 조선. 그 나라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죠. 바로 이 대한민국은 이제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만 들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 독립운동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 노릇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 전에 소위 왕이라고 할 때, 그때는 국가의 주권은 왕이 주권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용어로는 왕이,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걸 군주 주권 그러잖아요. 우리는 고조선서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대한제국도 고조 황제가 군주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군주가 주인이 그런 나라였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국민이 주인의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국민이 주인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냐? 이게 바로 독립운동이 만들어준 겁니다. 또 이제 보통 지금 우리는 뭐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민주공화제 그러는데 우리 반만년 역사 중에서 1910년까지, 4,320몇 년까지는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전제 군주제였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독립운동 때문에 그렇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좀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군주가 국가의 주인인 시대에는 그 국민이라고 안 그러고 백성을 했잖아요.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백성이죠. 근데 백성은 잘 아시다시피 백성은 의무만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세금 내야 되고 뭐 병역해야 되고 부역 나가야 되고 그런 의무만 있죠. 근데 국민은 물론 뭐 세금 내고 그런 의무도 있지만 우리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참정권서부터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백성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도 바로 독립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이 독립운동이다.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없어요. 더 뒤로 더 넘기고, 더 넘기고.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냐? 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지금 보시면 이게 1919년 3월 1일 날 발표했다고 하는 3.1 독립선언서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 3.1 독립선언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1 독립선언서가 내용이 길지만 3.1 독립선언서의 핵심은 그 첫 문장이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이 뭐냐면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시듯이 1919년은 우리가 이미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 나라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없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 지배를 받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상인운동 했던 분들이 우리는 지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정한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독립국이라고 했으면 독립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9년 3월 1일 날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그리고 한 40일 후에 중국 상해에 가서 독립국으로 세운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1919년 4월 11일 날,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세운 건데, 대한민국 시정부는 임시의정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죠. 그 국회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첫 회의에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임시의정원 제1회 첫 회 회의록인데, 이 회의록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이고 임시의정원은 국회 그런 얘기고 기사록은 회의록 그런 얘기죠. 회의록인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면 회의는 언제 했냐? 그래서 그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인데 4월 10날 하루 10시에 시작해서 4월 11일 사후 10시에 회의하니라. 회의는 4월 10날 밤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장, 장소지요. 장소는 중화민국 상해, 법계. 법계는 법은 그 중국에서는 법자는 프랑스. 프랑스를 법이라고 법조세요. 상해인은 프랑스 조계에서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의는 거기서 했다. 근데 이제 상해 가보셨죠? 상해 임시정부 소자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상해가 엄청나게 크지만 이 당시는 상해가 그 중국이 영국한테 전쟁할 때 져서 상해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해서 조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가 크게 보면 그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고 그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데는 왜 상해에 가시면 그 예원이라고 우리나라 인사동처럼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위가 프랑스가 차지했던 프랑스 조개입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조개 위가 영국, 미국이 사용하는 조개고 그리고 그 위에 북쪽이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그래서 이제 상해 가셨으면 왜 윤봉 기자가 폭탄 던졌다. 홍콩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일본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그게 네 구역이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세웠던 것은 프랑스 쪽입니다. 이것은 독립운동사 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우리가 3월 1일 날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해서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어디도 우리가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국내는 일본인들이 통치하니까 국내에서는 세울 수가 없죠. 또 이 나라를 세우려면 이 국민들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국민들이 많은 데가 저 만주, 연해주, 거가 우리 동포들이 20만, 30만 이렇게 살니까 거 가서 세우지. 만주, 연해주 여기가 우리 독립군들이 가서 봉오동 청산지점 따라서 거기가 우리 땅인 줄 알고 있지만 만주는 중국 땅입니다. 거기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중국인 관리들이 통치하죠.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고 러시아 관리들이 통치합니다. 그 만주에 있는 또 연해주에 있는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그 관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
물론 그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 땅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이 이게 나라 뺏기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애처롭게 여긴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국인들, 러시아인들이 자기 땅에 들어온 한국인들은 이놈들은 일본 학자입니다. 이미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이놈들은 일본 놈들하고 똑같죠. 일본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국 사람들이 만주나 연해주에 갔을 때 그건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마음대로 활동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소심하지만 한 가지만 이해하기 한 가지만 얘기를 들면 왜 우리가 연해주에 있는 동포들이 1937년에 그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동포들 그냥 한 18만 명을 기차 태워가지고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탈린이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못된 짓 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스탈린이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이미 1910년에 한반도를 다 차지했죠. 또 아시지만 1931년, 20년 지나서 31년에는 만주를 차지했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이 더 쳐들어오려면 연해주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연해주 지역에는 그 당시 한 20만 가까운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당국이 보는 한국인들은 일본의 학자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일에 일본이 연해주에 쳐들어왔을 때 거기 있는 20만에 가까운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손을 잡으면 연해주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으로서는 자기네 땅에 들어와 있는 한국인들이 불안할 짝이 없죠. 그래서 그냥 연해주를 갖다가 단지 이주시켜버린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나라 뺏겼을 때 어디 가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준 게 프랑스입니다. 이제 중국 상해 가서 했다고 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 도와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가 도와줬습니다. 프랑스가 왜 도와줬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프랑스 쪽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의원, 그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놓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3월 1일 날 독립국을 선언하고 그럼 독립국을 어디다 세워야 될 거냐. 세울 수 있는 데가 없죠. 유일하게 프랑스가 우리한테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제 상해에 프랑스 쪽에다 적당하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사람도 상해로 가고, 프랑스 쪽에도 가고, 만주, 연해주, 심지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독립국을 세운다고 하는 꿈을 갖고 상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19년 3월 1일 날, 그러니까 3월 독립선언서 발표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상해에 독립국을 세우려고 꿈을 가진 이런 독립기사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상해가 그냥 엄청나게 커져서 높은 빌딩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해가 대충 2층, 3층 건물만 있죠. 1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프랑스 사람 개인 주택을 빌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모인 게 29명입니다. 이 29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우리가 29명이 모였는데 우리 모인 이름을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냐. 우리가 거기서 임시의정원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의장을 뽑고 부의장을 뽑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저쪽 페이지가 옆으로 보는 거 보면 이제 거기서 그럼 의장은 누구 할 거냐. 그러니까 의장은 이동영 선생으로 하자. 그래서 이동영 선생이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 뽑힌 의장이 이제 사회를 봐서 제1회 회의를 하는 것이죠. 다음 장. 그 회의에서 뭘 결정했나라고 하는 걸 보면 제일 먼저는 국호, 나라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제. 이제 국호는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했으니까 독립국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나라 이름을 제일 먼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데, 나라를 세우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정부를 세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세울 때
정부의 대표는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그걸 뭐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될 거냐? 국무총리라고 불러야 될 거냐? 그 논의에서 행정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로 한다. 또 행정부서는 뭘 줄 거냐?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뭐 내무부, 외무부, 국무부, 법무부, 뭐 교통부, 재무부. 그래서 6개 부서를 준다. 행정부서는 6개 부서가 한다. 그게 관제지요. 그런 걸 결정했습니다. 그 세 번째 한 것은 이렇게 정해놓고서 국무원을 21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무원을 선출했습니다. 그 국무총리는 누구를 할 거냐? 그 투표를 해가지고 국무총리는 이승만 박사를 국무총리로 선출을 하고, 내무총장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선출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를 구성했지요. 그게 지금 보시는 국호관제 국무원에 대한 거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리본 청구에 보면 국호는 뭐라고 했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칭하자.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나라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서 탄생된 것이죠. 그 다음 장.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회의록에 왜 우리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왜 대한민국으로 정했는지 알 수도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1910년에 망한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잖아요. 대한제국이고 그 제자만 민자로 바꿨습니다. 제자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국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나라 이름을 대라. 정확한 나라 이름은 대한입니다. 대한이 정확한 국호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그 애국가 부를 때 애국가 후렴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대한이 바로 국호입니다. 대한제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황제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죠. 그 대한민국은 이제 황제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이런 시대로 바뀐다. 바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를 그래서 이제 정부를 구성했으면 정부를 운영하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게 1919년 4월 11일 날 공포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라고 했습니다. 이 헌법 내용이 10개조인데 10개 중에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제3조에 보면 남녀 평등, 빈부 귀천, 이 기국이 없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던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도 1919년에 헌법에 남녀가 평등하다. 그렇게 밝혀놓은 데가 없습니다. 각 나라에 헌법에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한 남녀 평등을 헌법 조항에 넣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마지막에 보면 10조가 있잖아요. 10조에 보면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라. 이런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지금 우리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를 우리는 국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국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본은 참의원, 중의원 그렇게 부르잖아요. 미국은 상원, 하원 그렇게 부르고.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인민대표회의, 국민대표기구를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습니다. 우리는 국회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여의도에 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졌는지 언제 졌는지 모릅니다. 국회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1919년에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렀지만 우리가 독립하면 임시의정원 이름을 바로 국회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8년에 국회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 그걸 국회의원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그래서 그 여러 번 제가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2019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주년이다. 그래서 그냥 그 1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를 크게 해서 행사를 했죠. 근데 국회는 아무런 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장한테 이건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도 올해가 100주년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나중에 발동이 걸려서 결국 19년에 국회에서 이제 우리도 1919년에 국회가 만들어졌다. 그래 놓고 이제 국회에 가시면 그 국회 제일 중앙 홀이 로텐다 홀인데 그 입구에 이 헌법을 붓글씨로 써서 크게 오른쪽에 기약을 하고 또 왼쪽에는 임시의정원 회의했던 그 사진을 갖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1919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국민이 주권을 갖는 시대를 열고 민주공화제 이걸 확립하고 그런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국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세우는 거냐. 그래서 국제적으로 국제법으로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국가 구성 3요소다.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국민이 있어. 뭐 영토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국가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독립운동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후손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논리에 밀리죠. 지금 보여드린 것은 1919년 9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한 헌법입니다. 그 개정한 헌법 제1, 2, 3조에 보면 제1조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국민이 누구냐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제한 있습니다. 또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국민한테 있다. 또 세 번째가 대한민국의 강토, 영토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후한제국의 판도로 정한. 후한제국은 대한제국이죠. 그래서 헌법 1, 2, 3조에 국민, 주권, 영토 이걸 규정해놨습니다. 저는 이 헌법을 보고서 아주 무릎을 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국가가 구성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거 있다고 한 것을 알고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못 갖췄으니까 헌법 1, 2, 3조에다가 국민, 주권, 영토를 밝혀놨구나. 좀 그분들의 그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법에다가 그 국가 구성 3요소를 밝혀놨다. 임시정부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헌법만 그렇게 놨으면 뭘 하냐. 시대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또 영토도 대한제국의 판도를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 상해에 있는데 영토는 한반도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가서 시대적으로 통치했냐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정치국가가 아니다. 정치국가로 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논리에 밀려요. 만일에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에만 이렇게 밝혀놓고 한반도를 실효적으로 통치하지 못했으니까 정식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정식 국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게 있잖아요. 한반도는 저 백두산까지 두만강 압록강까지 가다 한반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지금 383 남쪽만 하고 있지 거기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통치하지 못하죠. 헌법에만 그렇게 놨죠. 그러니까 만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에만 그렇게 놓고 실효적으로 통치하지 못했으니까 정식 국가로 볼 수 없다라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정식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냥 부정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세우지만 그 논리가 하나도 합당한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은 1948년 지원국회에서 대한민국이 지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그 지원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수립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속기록에 보면 지원국회에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한다. 그런 얘기 건국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없습니다. 이제 지원국회에서 수립된 과정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이제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잖아요.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그 당시 19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뽑힌 국회의원들이 5월 31일 날 국회를 열었습니다. 개원을 했죠. 그래서 그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그 국회를 지원국회 이렇게 부르죠.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는 이제 그 정부의 수단은 뭐 대통령으로 한다. 그런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헌법은 7월 17일 날, 7월 12일 날 제정을 해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7월 17일 날이 지어져있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에 의해서 해서 헌법은 대통령제로 해가지고 헌법 공포하고 바로 7월 20일 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거했습니다. 대통령 뽑았죠. 그래서 이순만 박사,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순만 박사가 대통령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된 이순만은 7월 24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내무부, 외무부 장관들 다 임명해야 되잖아요. 이런 국회에서 뽑지 않고 그 행정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 인사는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7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고 나서 이제 각 장관들을 뽑는 걸 대통령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순만 박사가 있었던 서울의 그 해화동 이화장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 천국에 조그만 정자가 있는데 그걸 이름을 조각당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순만 박사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거기서 이제 행정 각부 장관들을 인선하는 그 작업을 했다. 그 조각당 그랬죠. 그래서 7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다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48년 8월 15일 날 이렇게 정부를 구성했다라고 하고 그걸 선포한 것이죠. 그 지원국회 속국에 다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48년 8월 15일 날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 헌법에 의해서 수립된 것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지원 헌법 전문입니다. 그 전문에 우리는 이런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다. 그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앞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이래놓고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했냐? 그죠? 김 3.1운동은 1919년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했냐?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한 거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우리는 이미 1919년에 대한민국을 세워가지고 그걸 우리가 세계에 선포했다. 우리는 그것을 계승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래서 1919년에 수립된 것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 그것을 지금 다시 재건한다. 그래서 지역국회에서 새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게 아니라 1919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계승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러더니 그걸 우리 재건한다. 그래서 지역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진 것이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진 거냐? 1919년에 세워졌습니다. 1919년에 세워진 것은 그냥 누가 세워준 것이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세운 것이죠.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게 된 것은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나 또 우리 독립운동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뭐였냐? 라고 묻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도 바로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도 독립운동가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이뤘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